서연은 오늘도 아침 일찍 강남구의 고급 도서관 아르테미스 라이브러리로 향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서관 건물은 정말 멋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과 대리석 기둥들이 마치 궁전 같았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또 늦었네. 최지혜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병원에 변명은 됐고 어제 정리 못한 고서들부터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미 2달째 이런 일의 연속이었거든요. 서연은 22살이에요. 본래 국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마저 지금은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죠.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 작년 일이었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서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아? 동료 직원이 무거운 책을 들고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이 아니라 시험하는 느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학 관련 서적이니까 3층 고전문학 코너에 아, 맞네. 고졸이면서 의외로 좀 아는구나.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쿡 찔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처 맛집으로 향했지만 서연은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도시락을 살 돈도 아까웠거든요. 또 굶는 거야? 최지혜 팀장이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에는 VIP 회원 응대를 해야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정직원 없나요? 중요한 자료를 찾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임시직 말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나섰어요. 고객님, 저희 서연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뒤로 물러나야 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지식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란다. 학교를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떠올리니 조금 힘이 났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고전 문학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한 흔적들이었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서연은 그런 희망을 품고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서관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서연은 고전문학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오래된 책들을 하나씩 닦아내는 일이었죠.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체크 셔츠를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해진 카디건에 무거운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이곳에 들어와도 되는지 고민하는 듯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죠. 저분이 여기에 왜? 동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최지혜 팀장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르신, 여긴 회원제 도서관인데요. 혹시 회원 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거리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 있는데 어디 뒀는지. 그럼 일단 확인이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오세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서연은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팀장이 서연을 째려봤어요. 내가 뭘... 회원 확인은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종수입니다. 서연이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 정말 회원이었어요. 하지만 등록한 지 오래된 명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등록되어 있으세요? 팀장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선시대 실학자들 책을, 특히 정약용 선생님 저서를.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어려운 책을 정말 읽으실까? 그냥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화가 끓어올랐어요. 3층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서연은 할아버지를 3층 고전문학 코너로 모셨습니다.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라드렸어요.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혹시 독서용 독북이 필요하시면 아, 그럼 고맙겠습니다. 서연은 돋보기와 함께 따뜻한 차까지 준비해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 이런 분 보기 힘든데.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짠해졌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차가운 대우를 받으셨을까 싶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본 동료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괜히 저런 분한테 잘해주지 마. 나중에 맨날 오실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도 소중한 회원이세요. 회원이긴 하지만 여기 분위기랑 안 맞잖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쿡 찔렸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을 찾으셨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으셨죠. 그리고 떠나실 때마다 서연에게만 작은 고개 숙임과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가 점점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또 저 할아버지 오셨네. 진짜 매일 와. 무료 독서실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서연은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종수 할아버지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이 있어. 최지혜 팀장이 서연을 불러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없는데요. 내가 직접 들었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팀장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오셨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독서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쿵!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한 직원이 책을 정리하다가 일부러 큰 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을 떨으셨어요. 그 바람에 들고 계시던 커피잔이 기울어졌습니다. 철썩.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때 팀장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더럽히시면 곤란해요. 다른 분들도 사용하시는 곳인데.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서연은 재빨리 달려가서 행주로 책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혀요. 하지만 팀장은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을 한쪽으로 불러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도서관 품격이 떨어진다고. 그분도 정당한 회원이세요. 회원이긴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옳나요?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그때 종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제가 폐를 끼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서연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사과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수 할아버지가 책을 읽고 계실 때였어요. 한 직원이 청소를 한다며 할아버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좀 할게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일부러 할아버지의 가방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물건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셨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아서 움직임이 느리셨습니다. 서연이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뛰어가서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는데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고전 문학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서연은 순간 의아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맙네. 항상 도와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어요. 종수 할아버지에게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도서관에 오셨어요.
서연은 더욱 따뜻하게 맞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날 아침 도서관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오늘 해외 연구진이 온다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최지혜 팀장이 모든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님들이 오셔. 조선시대 실학 연구 때문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모두 실수하지 말고 특히 서연이 너는 팀장이 서연을 째려봤어요. 뒤에서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말고. 서연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외국인 교수들이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른 남자 교수와 안경을 쓴 여자 교수였습니다. Welcome to our library. 팀장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에 서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성우사설 원본을 직접 번역해달라고요? 교수가 다시 설명했어요. 기존 영어 번역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한문을 번역해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THATS. A bit difficult for us. 팀장의 영어 실력으로는 일반 대화는 가능했지만 고전 한문 번역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수 할아버지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중요한 일이.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교수들에게 다가가셨어요. Excuse me, professors. I think I can help you with the translation.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가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신다고? 교수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차림새와 달리 발음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Oh, that would be wonderful. You familiar with classical Chinese texts? Yes, I've been studying them for quite some time. 할아버지가 성우사설이 보관된 귀중본 서고로 들어가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책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그리고 교수들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I see the problem. This passage has been misunderstood. 할아버지가 한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교수님 같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경물치지의 의미는 단순히 사물을 탐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학자들에게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수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THATS, exactly what we were looking for. Your interpretation is brilliant. 서연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그 할아버지가 맞나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복잡한 한문 구절들을 술술 번역해 주셨어요.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Professor, may I ask where you studied? 하버드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I used to teach Korean literature myself.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교수님이었다고? 팀장과 다른 직원들은 아예 말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교수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도서관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연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왜 이런 훌륭한 분이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외 교수들이 떠난 후 도서관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종수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서연을 바라보셨어요. 서연이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난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단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교수님이셨다고요? 그래?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서연의 눈을 바라보셨어요. 이 도서관 그룹의 대주주가 바로 나란다. 순간 서연의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사람들이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너만이 날 진심으로 대해줬구나. 고맙다, 서연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인 것 같았어요. 박 회장님, 그들이 종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어요. 최지혜 팀장과 다른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종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회장님 같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이 도서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팀장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도 몰랐다는 뜻인가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서연을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서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임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친구가 우리 도서관의 새 팀장입니다. 네? 서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이미 보여줬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말이야.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다시 시작해. 장학금은 내가 지원할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도서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새로운 팀장으로서 도서관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잘생긴 젊은 남자가 도서관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동안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아, 그제야 서연이 기억났어요. 가끔 도서관에 와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민준의 얼굴에 부끄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1년 후 서연은 야간 대학을 다니며 꿈에 그리던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없어졌고 민준과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종수 할아버지가 서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지식은 겸손과 따뜻함에서 나온단다. 내가 그걸 보여줬어? 서연은 이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에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한 일들이 잘한 일인 것 같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